레이코인 티커 REI. 오늘의 급등 코인 탐방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레이, REI가 대체 뭐냐?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급등했느냐를 코린이 눈높이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 REI는 한마디로 레이 네트워크라는 기본 블록체인에서 쓰는 수수료 코인입니다. 여기서 기본 블록체인이란 쉽게 말해 그 위에 각종 앱이 올라가서 돌아가는 바닥도로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 도로를 많이 달리면 통행료가 필요하죠. 그 통행료 역할을 하는 코인이 바로 REI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방식으로 만들어진 앱들이 비교적 쉽게 넘어올 수 있게 만든 구조를 목표로 했다고 설명됩니다. 어려운 말로는 이더리움 호환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던 앱이 레이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하게 돌아가게 만들겠다. 대신 더 가볍고 쓰기 쉽게 만들겠다. 이 방향성을 가진 기본 체인이고 그 체인에서 쓰이는 수수료 코인이 REI입니다. 또 공식 문서에는 이 프로젝트가 예전에 GX체인이라는 체인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름과 구조를 바꾼 흐름이라고 설명이 같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정체. 그럼 오늘 급등은 왜냐? 초보자가 급등을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감정 해석이 아니라 딱 두 가지 팩트 확인입니다. 첫째, 가격이 크게 올랐는가? 둘째, 거래 대금이 폭발했는가? 이 두 개가 동시에 뜨는 날은 대체로 가치가 하루 만에 확정됐다기보다 돈이 한꺼번에 몰려든 수급장일 가능성이 먼저 큽니다. 수급장이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매수 버튼을 연달아 누르는 장입니다. 특히 원화마켓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화로 바로 살 수 있으니 참여가 빠르고 동시에 주문창이 얇으면,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줄을 촘촘히 안 서 있으면 매수 주문이 조금만 세게 들어와도 가격이 휙휙 위로 밀립니다. 여기서 주문창이 얇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1원, 2원, 3원 단위로 파는 물량이 넉넉하게 쌓여 있으면 가격이 완만하게 움직이는데 그 물량이 별로 없으면 매수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그 빈 구간을 한 번에 뛰어넘으며 가격이 급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해석할 때는 서사보다 거래 대금과 주문창을 먼저 보셔야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야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돈이 왜 들어왔지? 여기는 보통 세 갈래입니다. 첫째, 뚜렷한 공식 공지나 업데이트가 있었는가? 둘째, 특정 거래소나 특정 마켓에 돈이 몰리는 구조가 생겼는가? 셋째, 시장 전체 분위기에서 이더리움 계열, 기본 체인 계열, 수수료, 코인 계열 같은 테마가 한꺼번에 달아올랐는가? 그런데 급등한 날 대부분은 이 세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고 초보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부터 잡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건 늘 거래소 공지와 공식 채널 공지입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가끔 입출금 중단이나 지갑, 점검 같은 공지 한 줄이 차트를 그대로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차트보다 먼저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 공지에서 REI 관련 안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REI의 구조를 조금만 더 쉬운 말로 설명해 볼게요. 레이 네트워크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수수료를 거의 안 내게 하겠다 또는 아주 싸게 만들겠다는 사용성 쪽 메시지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공짜라는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공짜처럼 보이는 건 누군가가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대신 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REI 쪽 설명을 아주 단순화하면 이런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REI를 일정량 맡겨두면 네트워크 사용에 필요한 자원을 받아서 수수료 부담이 확 줄어든다. 여기서 맡겨둔다는 게 바로 스테이킹, 즉 예치라는 개념입니다. 코린이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인을 잠깐 맡겨야 한다. 그리고 이 구조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맡긴 돈은 바로 빼지 못한다. 실제로 REI 쪽 자료에는 예치를 풀어도 며칠 동안 묶이는 형태의 규칙이 언급됩니다. 초보자 관점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급락장이 오면 지금 빼고 싶어도 못 빼는 시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은 이자율 숫자만 보지 말고 내 돈이 얼마나 묶이는지,
중간에 빼면 불이익이 있는지, 출금이 늦어지는지 같은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쪽에는 벌칙 규칙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검증자라고 부르는 운영자들이 규칙을 어기면 토큰이 깎이거나 벌금이 나가고 그 벌금이 사실상 소각되는 구조가 문서에 설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자는 여기서 소각이 있다라는 말만 기억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크게 소각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일상적으로 거래할 때마다 자동으로 소각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벌칙 상황에서만 소각되는 구조인지에 따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토크노믹스. 어렵게 말하면 코인 공급 구조인데 코린이가 여기서 꼭 잡아야 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대 발행량, 다른 하나는 현재 유통량입니다. 이 두 숫자를 비교하면 앞으로 추가로 풀릴 물량이 많을지 적을지 감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정리해주신 숫자 기준으로는 상한이 10억 개이고 유통이 약 9억 5천만 개 수준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미 시장에 나온 물량이 상당히 큰 편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초보자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많이 풀렸으니 안전하겠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험은 몇 개 남았냐보다 남은 물량이 언제, 누구 손에서, 어떤 규칙으로 나오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언락 캘린더, 쉽게 말해 락업 해제 일정표입니다. 그리고 급등 코인이 다음날 무너질 때 가장 흔한 트리거가 예상보다 큰 물량이 갑자기 시장으로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장기든 단기든 최소한 앞으로 물량이 풀리는 일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건 프로젝트가 토크노믹스 문서로 표를 공개했거나 거래소가 유통 계획을 공시했거나 또는 블록체인 상에서 락업 지갑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정확한 일정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 팁을 하나 드리면 언락 캘린더를 못 찾겠으면 최소한 큰 지갑이 거래소로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큰 지갑이 거래소로 들어오는 건 대체로 매도 가능성이 커지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왜 급등했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같은 급등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그림은 이겁니다. 돈이 몰렸다. 주문창이 얇았다. 그래서 가격이 빠르게 튀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내일도 돈이 들어오면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만 돈이 빠지면 하락도 같은 속도로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린이가 급등장에서 생존하려면 차트를 예언하려고 하지 말고 엔진이 꺼지는 신호를 잡아야 합니다. 엔진이 꺼지는 신호는 간단합니다.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순간, 그리고 매수벽이 사라지는 순간, 특히 주문창 아래쪽이 텅 비면 작은 매도에도 가격이 푹 꺼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 초보자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물타기입니다. 얇은 주문창에서는 물타기가 오히려 독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반등이 안 나오면 탈출하려고 던지는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그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고 아래로 밀리면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REI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코인의 장점은 구조적으로 분명합니다. 기본 체인의 수수료 코인이기 때문에 체인 사용이 늘면 수요가 생길 여지가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설계가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방식 앱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려는 방향은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주목받는 소재입니다. 반대로 단점도 선명합니다. 기본 체인 경쟁은 매우 치열하고 결국 앱이 붙고 사용자가 쓰고 돈이 남아야 오래갑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급등이 수급으로 만들어졌다면 내일 수급이 꺼질 때 낙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코인은 보안 이슈나 장애 이슈, 그리고 연결 실수 같은 운영 리스크에 민감합니다. 초보자 행동 지침은 여기서 한 줄입니다. 차트보다 공지, 거래소 공지에서 입출금 중단이나 지갑 점검이 뜨면 그게 단기 변동성을 가장 크게 흔듭니다. 이제 코린이용 체크포인트를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늘 상승이 공식 공지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 수급인지 분리하세요. 둘째, 거래 대금이 내일도 유지되는지 보세요. 셋째, 주문창이 얕아서 체결이 미끄러운지 확인하세요. 넷째,
큰 지갑이 거래소로 들어오는 흐름이 늘었는지 보세요. 다섯째, 물량이 풀리는 일정표를 확인하거나 최소한 관련 공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섯째, 네트워크 사용자가 늘었다는 지표가 함께 나오고 있는지 보세요. 일곱째, 스테이킹을 한다면 이자율보다 묶이는 기간과 출금 지연을 먼저 보세요. 여덟째, 급등장에서는 올인이 아니라 분할 진입과 분할 청산이 생존 전략입니다. 아홉째, 손절은 희망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세요. 열째, 내 성향이 이런 속도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세요. 그리고 단타로 들어갈 때의 현실적인 주의점도 짧게 말하겠습니다. 급등 첫 파동의 꼭대기를 추격. 매수하면 확률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쪽은 보통 급등 후 눌림이 왔는데도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눌림이 왔는데 거래대금이 살아있으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눌림과 함께 거래대금이 꺼지면 엔진이 꺼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전고점, 즉 이전 고점을 다시 돌파할 때는 짧게 먹고 짧게 빠지는 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실패하면 더 짧게 철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대금이 급감하면 그건 관망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들어가면 내가 사는 순간부터 내 돈이 출구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래소 정리도 초보자 버전으로 딱 정리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빗썸에 원화마켓으로 레이를 살 수 있는 통로가 있고, 업비트는 원화가 아니라 비트코인 마켓, 다시 말해 레이를 사려면 원화로 비트코인을 먼저 사고 그 비트코인으로 레이를 사는 방식으로 거래되는 형태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주로 테더 마켓, 즉 달러처럼 가격이 안정적인 코인으로 REI를 사고 파는 통로가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게이트, MEXC, 후오비, 디지파이넥스, XT.com, 비건 같은 곳에서 테더 마켓으로 보이는 경우가 흔하고, 여기서 초보자가 꼭 기억할 것은 어디에 상장돼 있느냐보다 내가 쓰는 거래소에서 지금 어떤 마켓으로 거래되느냐입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원화 마켓과 다른 마켓은 변동성과 호가 두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레이는 기본 블록체인의 수수료 코인이고, 오늘 급등은 대체로 거래대금이 몰리고 주문창이 얇을 때 자주 나오는 수급장 패턴으로 먼저 보는 게 안전하며, 투자 판단은 체인 사용이 늘고 있느냐, 물량이 언제 풀리느냐, 공지 리스크가 있느냐, 그리고 내일도 거래대금이 유지되느냐, 이 네 가지로 압축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